안녕하세요. 강남오리입니다. 이 박순혁 작가가 매일경제 TV 나와가지고 뭐, 대략적으로 제가 요약을 하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계약 상대방을 동반 상장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갑질하는 형태로 계약을 한다. 이번 LMF의 30억 실적은 테슬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겠냐. 테슬라가 보통 계약 상대방과 계약을 할 때 자기네한테만 유리하게 그리고 상대방한테는 불리하게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LNF의 30억 실적이 뜬 거 아니겠냐. 추정성, 추측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했지만은 사실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LNF에 크게 관심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테슬라 때문에 LNF가 실적이 저렇게 안 좋았던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해를 만들 수밖에 없는 발언인 거죠. 광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에코프로, 포스코도 컨센 대비 실적이 하회하긴 했지만 LNF만큼 30억만큼 뜬 건 아니다. LNF는 특별히 안 좋았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었고 그 이유는 테슬라 때문이 아니겠냐. 이렇게 강조를 추측하는 발언을 하면서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파나소닉 주가를 띄웠어요. 파나소닉 10년 주가 차트를 띄워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테슬라와 2010년부터 거래를 시작한 파나소닉의 주가가 10년 동안 10년 동안 오르지 않았다. 그 사이에 테슬라는 몇백 배 올랐는데. 그래서 테슬라가 처음부터 파나소닉에게 거래를 제안한 건 아니었다. 또 이런 얘기를 또 이어가죠. LG화학에도 제시를 했었는데 LG화학에서는 당시에 거래 조건이 맞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좀 불리한 것 같으니까 거절했고 테슬라의 그 제안을 파나소닉은 덥석 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10년 정도 파나소닉은 주가가 횡보를 했고 LG화학은 몇 배가 올랐다. 그러면서 이제 LNF 주식을 추천하지 않는 거는 테슬라와 거래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파나소닉이랑 테슬라 그렇게까지 계약에 문제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파나소닉 sales 10 years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파나소닉의 넷세일즈, 네, 순매출 해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봤을 때 이 실적 자체가 지금 기준 달러입니다. 달러. 엔화가 아니라. 그래서 이 기준 자체가 일단 총 매출 자체가 이익을 따지기 전에 이 주가가 이 10년 동안의 주가를 설명할 때 매출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매출 자체가 커지질 않았어요. 보니까 매출 자체가 그냥 바보였어. 파나소닉은 맞잖아요. 2009년부터 대략 한 15년간 매출의 성장이 없었다고요. 파나소닉이라는 기업 자체가 과거 15년 동안 매출의 성장이 없었어요. 이게 과연 테슬라 때문일까? 15년 동안 매출이 없었던 게 테슬라 때문일까? 좋아. 테슬라 때문이라고 치자고. 그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될까? 를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얘네 매출 중에서 파나소닉과 거래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 얘네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직접 들어가 봤고요. 2022년 얘네 사업 보고서를 한번 봐보자고 직접. 괜히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이 얘네 사이트에서 직접 한번 다운받아 보면 되잖아요. 2022년 실적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네, 일단 여기 보니 이제 엔화입니다. 엔화를 기준으로 봤을 때 7,388 빌리언이고요. 얘네 총 매출. 아깐 달러였고 이건 엔화입니다. 엔화. 여기서 차지하는 배터리 비중이 얼마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 인비어클 보이죠? 여기 에너지가 얘네가 총 사업에서 파나소닉이 총 사업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1%다.
그 중에 인 비어클, 이 부분이 이제 차량용 배터리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아니, 얘네가, 이 파나소닉이 일단 15년간 매출이 성장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일단 이게 1차적인 문제죠. 얘네의 가장 큰 매출은 배터리가 아니라 라이프 사이클이라, 라이프 사이클. 뭐, 가전이 백색 가전이겠죠. 백색 가전들. 이 부분이 일단 가장 큰 부분이고, 맞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차량용 부품들, 뭐 차량용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는데, 뭐 오토모티브 칵핏 시스템,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 시스템, 차량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이 두 번째다. 두 번째는 인더스트리네, 인더스트리. 그렇죠? 일렉트로닉 머티리얼스, 일렉트로닉 디바이시스, 뭐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오토모티브, 그 다음이 커넥트, 그 다음이 에너지다. 여기에 배터리가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나소닉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은 백색 가전인데, 이게 아니라 이 10%도 차지하는 이 배터리 때문에 주가가 10년 동안 지지부진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예요? 테슬라와의 계약 때문에 10년 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연관성이 없다라고. 상관성이 매우 매우 적다고. 아니, 이 파나소닉의 사업을 보면서 어떤 사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당연히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라이프 스타일 45% 비중을 차지하는 이 사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이 파나소닉을 보면서 누가 배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 큰 사업 중에서 라이프 스타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은. 근데 이 10%에 차지하는 걸 가지고 이게 중요하다? 라고 말하는 거는 억지 아닙니까? 제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가요? 2021년 거 봐볼까요? 2021년 거. 여기서는 또 배터리가 얼만큼 차지했을지 보시죠. 제가 엔간하면 이런 것까지 잘 안 뒤져보는 편인데, 보다 보니까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진짜 그런가? 여기도 나오죠? 여기도. 네, 가전이 34%, 그리고 라이프 솔루션이 20%. 2021년 거거든요? 그럼 2021년 거를 보시더라도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어플라이언스. 뭐 백색 가전들, 라이프 솔루션, 뭐 이제 이거랑 이걸 합쳤을 때 54%. 이 54%에 해당하는 비중이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여기 17%는 뭐야? 17%는 이쪽에서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라고 해서 여기에도 배터리 내용은 안 들어가 있네. 뭐 파워 스토리지 모듈, 카패시터, 모터. 여기 있네. 오토모티브. 여기 18% 중에서 뭐 자동차 카킷, 그리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 이 18% 중에서 이거 해서 배터리니까 여기서 배터리가 얼마나 차지하겠냐고. 뻔하죠. 여기서도 10%가 안 되겠죠. 여기 좀 더 자세히 나오나요? 나오네요. 배터리가 이 중에서 아까 여기가 18%였는데 딱 절반 잘라봐도 9%, 10% 정도는 오토모티브 솔루션으로 빠지고 나머지 빼고 그럼 한 7, 8% 되겠네. 대충 봤을 때도 이 2021년도에는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7, 8%였다. 이게 중요합니까? 파나소닉 입장에서? 또 2020년도 좀 아예 썩 과거로 가볼까요? 2018년도로? 이때는 배터리가 몇 프로였을까? 배터리 사업이 뭐 10% 이상도 아니고 10%도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파나소닉 주가가 미끄러졌다? 박스권이었다? 15년 동안? 되도 않는 소리죠. 그러면 사실 입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도체 때문에 주가가 움직입니까? 핸드폰 때문에 주가가 움직입니까? 가전 때문에 주가가 움직입니까? 다 삼성전자 주가를 움직일 때는 반도체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2018년도 지금 레포트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언스가 32%, 아까 뭐 이제 가전기기들, 백색 가전들이었죠. 그리고
에코솔루션즈, 얘는 또 뭐야? 얘네들도 보니까 그 사업명이 자주 바뀌었네. 뭐가? 네. 여기서 배터리가 어디 들어가는지 보면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사업명이 바뀌었어요.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얼 시스템즈 33%. 이제 이 중에서 또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겠죠. 이 중에서 33% 안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또 찾아보면 나오죠. 여기 있네요. 오토모티브 에너지 인더스트리얼로 구분되고요. 이게 33%였는데 이 중에서 에너지 부분 대충 한 3분의 1, 한 3등분 한다고 치고 그러면 한 11% 되겠죠. 33%를 3등분 하면은 11%될 거 아니에요. 이 11%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또 배터리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도 역시나 10% 안짝이었다 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정리하면 이거예요. 정리하면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면은 이 봤을 때 파나소닉의 그 총 매출 자체가 과거 15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큰 발전이 없었다. 과거 15년 동안 매출의 큰 폭의 그 외형 성장이 없었던 만큼 주가도 지지부진했을 것이다. 아까 첫 번째 얘기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는 테슬라와의 계약 관계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얘 파나소닉이 테슬라와 관계 맺어서 배터리 맺은 부분은 10%도 안 될 것이다. 이 내용들을 봤을 때 방금 2018년 봤고 2021년 봤고 2022년 봤는데 이 파나소닉 총사업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안쪽이다. 근데 그것 때문에 파나소닉의 주가가 10년 동안이나 박스권이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얘네한테 중요한 거는 얘네 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전 부분이고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따질 때 핸드폰을 봅니까? 백색 가전을 봅니까? 반도체를 봅니까? 반도체를 보잖아요. 가장 큰 사업 비중, 가장 큰 영업이익을 차지하고 있는 친구를 보는데 왜 파나소닉한테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가? 그래서 결론, 이 아저씨가 말하는 거는 내가 보기엔 동의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저 의견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라이브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적어도 이 아저씨가 지금 제가 본 만큼은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그냥 그런 것들 다 알면서도 그냥 LNF를 까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사기꾼이겠고 모르고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무능함을 어필하는 거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뭐 약간 좀 흥분하긴 했는데 저도 파나소닉에 대해서 뭐 더 깊게 보진 않았고 이 정도까지만 보고 들었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도 이 아저씨를 좋게 볼 수가 없죠. 사실 이 아저씨가 LNF에 대해서 이렇게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도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억울하잖아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진짜 너무 억울하고요. 아니 본인이 밀고 있는 8대 종목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면은 그러면 될 일이지. 굳이 본인과 관련 없는 종목들을 저렇게 억지로 까는 느낌을 이건 완전 억지로 까는 거잖아요. 제 눈에는 그냥 억지로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굳이 저럴 필요가 뭐가 있을까? 저 사람이 저걸 통해서 얻는 게 뭐가 있지? 뭐 뒤에서 숏이라도 치나? 아니면 뭐 관련된 펀드를 조성해서 뭐 숏을 공매도를 치고 있나 LNF 쪽에?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저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고 사실 그래요. 누군가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싫어하는 감정이 생길 수가 있는 것도 참 신기하고요. 아무튼 답답한 마음을 좀 잠깐 라이브 통해서 풀어봤는데 뭐 이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하면은 뭐 피드백 남겨주시고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피드백 남겨주시면 저도 생각을 좀 뭐 고쳐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겠죠. 편하게 뭐 채팅과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라이브 거의 한 3시간 정도 3시간 반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목이 아파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말이 약간 좀 목이 좀 살짝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또 좋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또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영상 중간중간에 또 좋은 아이디어 던져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제 채널 항상 후원해주시는 경수님, 이영웅님, 스윙장인님, 종석임님, 무식은재현님, 미스터치님, 쌈팡님, 순이TV님, 광주오리탕님, 부자엄마님, 그리고 문창영님까지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지금 목소리에 힘이 없네요. 네, 힘이 없어요. 네, 들어가 볼게요. 즐거운 명절 연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